어제 있은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정승진 후보는 현역 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연방세무국이 한국 내 5만 달러 이상 금융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07년 이래 가구당 중간소득이 처음 증가했습니다. 버겐심포니의 17번째 올 시즌 첫 정기 연주회가 뉴저지 포트리에서 개최됩니다. 입학만 허용했던 브라운대가 서류 미비자에 대한 학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탄생으로 기대를 모았던 예비선거는 이변 없이 현역 스타비스키 의원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도 고배를 마신 정승진 후보는 지지와 후원에 감사하는 한편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후보의 탄생은 이번에도 좌절됐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결과 정승진 후보는 3,800여 표를 얻어 득표율 42%에 그친 반면 현역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은 5,200여 표를 획득, 57%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고 선거는 정 후보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한인 사회와 지역 유권자의 기대를 받았던 정승진 후보의 도전은 다시 한번 실패로 마무리됐습니다. 정 후보는 겸허하게 결과를 수용할 것을 밝히며 그동안 지지해준 동포사회와 유권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유권자들의 그 결정을 저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그동안 저희 캠페인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또 그동안 저희 캠페인 하는 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기대에 못 미친 거에 대해서 또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앞으로의 거취와 재도전 의사를 묻는 주변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주위 여러분들과 또 상의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죠. 한편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민주당 후보 지명이 확정된 스타비스키 의원은 11월 8일로 예정된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카를로스 지론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비준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고 공식 발효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조세 당국이 여기에 탈세에 대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비준안이 지난 7일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8일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한국에 개설된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한국 국세청도 미국 내 은행에 연간 이자 10달러를 넘는 예금 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은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해 금융정보 교환 시기를 1년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내 정보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4에서 15년 정보를 올해 안으로 교환할지 또는 올해까지 포함된 3개년치 자료를 2017년 9월 말까지 서로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재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의 부진한 성과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한 제도로 전 세계 112개국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는 매년 말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금액이 개인 5만, 법인은 25만 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빈곤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가구당 중간소득이 9년 만에 처음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센서스국이 13일 발표한 2015년 소득과 빈곤율 및 건강보험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가구당 중간소득은 56,516달러로 전년도에 53,718달러에 비해 5.2% 올랐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치기 한 해 전인 지난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증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종별 소득 수준을 보면 아시아계 2015년 중간소득이 77,166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백인 62,950달러, 히스패닉 45,148달러, 흑인 36,898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가율에서는 히스패닉이 6.1%로 가장 높았고 백인 4.4%, 흑인 4.1%의 순이었습니다. 아시아계는 3.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서스국은 지난해 정규직이 330만 명 늘어나 실업률이 6.2%에서 5.3%로 떨어지면서 중간소득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센서스국은 또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빈곤율도 지난 2014년 14.8%에서 지난해 13.5%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와 관련 CNN은 중산층의 지난해 소득이 크게 늘었다며 경제가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클래식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연주회가 뉴저지 포트리에서 개최됩니다. 17회째를 맞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이 멘델스존, 바그너, 차이콥스키 등 널리 알려진 거장들의 음악을 협연합니다. 낭만파 클래식 거장들의 음악을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버겐 카운티 지역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음악단체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2016에서 17 시즌 첫 정기 연주회를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 포트리 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오케스트라 최우명 감독은 이번에는 특별히 65명의 연주자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더욱 웅장한 음향과 연주를 들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좀 사이즈가 커야 이 소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해서 많이 했고, 티켓은 당일 연주 회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인 1인당 25달러, 시니어와 학생은 20달러, 17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입니다. 수업 시작 시간을 늦추려는 공립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을 늦추면서 지각이 줄어들고 수업 향상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테너플라이 학군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너플라이 교육위원회가 고교 수업 시작 시간을 늦추는 안에 대해 27일 공청회를 열고 10월 18일 표결에 붙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 변경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현재보다 15분 늦은 8시 10분에, 금요일은 8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수업 시작이 늦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수업당 시간은 현재 44분에서 58분으로 늘리고 하루 수업 횟수는 현재 9회보다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테너플라이 교육위원회가 수업 시간 변경을 공식 추진하게 된 것은 이른 등교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전국의 70여 개 학교에서 수업 시작 시간을 늦춘 결과 학생들의 지각이 줄고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더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 역시 수업 시간 변경을 추진하게 된 요인입니다. 만약 테너플라이 학군에서 수업 시간을 늦추는 것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근 한인 밀집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학부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국 1,800여 개 대학 중 종합대학에서는 프린스턴대가 6년 연속 최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학부 중심 대학에서는 윌리엄스 칼리지가 14년 내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평가 전문 매체인 US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13일 발표한 2017년 전국 종합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은 6년 연속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하버드 대학, 이엘대와 시카고대가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럼비아대와 스탠퍼드대가 공동 5위에 올랐고 7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8위에는 듀크대와 펜실베니아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브라운대는 14위, 코넬대는 15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인문학, 사회, 과학 등 학부 중심 4년제 대학 순위에서는 윌리엄스 칼리지가 1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립대학 순위에서는 캘리포니아 계열의 강세가 두드러져 부동의 1위 자리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LA 캘리포니아 대가 2위,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이 8위, 얼바인 캘리포니아 대학 9위 등 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한편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전국의 1,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성적과 지원 경쟁률, 평판, 졸업률과 교수 자원,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 지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례 대학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불체청년 추방류의 정책 이후 이들에 대한 대학들의 학비 지원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입학만 허용했던 브라운대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브라운대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서류 미비자와 서류 미비 청년 추방류의 수혜자들에게도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시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대는 그동안 서류 미비자와 다카수의 학생들의 입학을 받아왔지만 이들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분류해 사실상 연방정부 학비 지원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라운대는 올해 2월 캠퍼스 다양성 및 포괄적 창조 정책을 수립하면서 서류 미비 학생들을 내국인 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연방 학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과 수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미비 학생과 다카 수혜자들도 브라운대에 정식 입학할 경우 100%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대학들은 불법 체류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대학들의 이러한 정책은 지난 2012년 이후 불체청년 추방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철도 건널목 사고는 2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만 200여 명입니다. 철도 등을 포함한 안전시설 확충에 정부가 $500만 지원합니다. 척 슈머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에 따르면 연방교통부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철도 안전 간접 자본 시설 확충에 $510만여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 $134만 7,500달러는 메트로놀스 할렘과 폴트 저비스 운행 노선 중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7개의 철도 건널목에 새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철도 건널목 인근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건널목에 들어서는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191만 달러를 들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43개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철도 건널목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190만 달러는 낡은 철도 교체와 표지판 업그레이드에 쓰일 방침입니다. 슈머 의원은 아직도 너무 많은 이들이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있다며 직원과 승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계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그랜트 지원으로 열차 사고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LA 다운타운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시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샌페드로 스트리트 인근 333 이스트 3가에 위치한 담배용품 도매점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에 가스 실린더가 폭발하면서 화염이 치솟아 소방대원 160여 명이 투입돼 2시간 동안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화재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건물이 훼손됐지만 다행히 인근의 다른 건물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샌페드로와 삼각기를 폐쇄하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UC 계열의 6개 대학이 US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전국 공립학교 우수대학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UC 버클리와 UCLA는 2017년도 우수대학 명단에서 공립대학 부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산타바바라 대학이 8위, UC 얼바인 9위, UC 데이비스와 샌디에고가 공동 10위에 랭크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은 2017년도 미 전국 종합대학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하버드, 3위는 시카고, 4위는 예일 대학이 차지했으며 콜롬비아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이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미국 내 1,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졸업률과 졸업 후 전망, 입학 성적, 지원 경쟁률, 교수진 등 15개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해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한 주립공원의 명물 바위에 힘자랑을 했던 남성이 경찰의 수배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 미국 오리건주의 케이프 키완다 주립공원. 오리너구리처럼 생겨 해안가에 오뚝 솟아있는 바위는 이 지역의 명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식작용 때문인가 했는데 놀랍게도 장정 3명이 이 바위를 일부러 무너뜨리는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무려 1800만 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자연유산이 관광객들의 치기 어린 힘자랑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They kind of just like laughed it off, took it with pride that they destroyed something magnificent, and then just kind of disappeared right after. 경찰은 동영상 속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유타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이 마술이라도 부린 듯 기묘한 버섯 바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고블린 밸리 주립공원. 한 남성이 1억 7천만 년 동안 묵묵히 서 있던 바위와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Wiggle it just a little bit. 결국 버섯 바위에 목이 잘려 굴러떨어지자 옆 사람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We have now modified Goblin Valley. A new Goblin Valley exists.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들로 알려진 이들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벌미를 잡혔습니다. 얼마 전엔 국립공원 7곳의 암벽을 스케치북 삼아 그림을 그린 여성이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Any American who stands in those beautiful places will be equally angry about this. 더 이상 철없는 장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연유산 훼손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오후 9시 35분쯤 메릴랜드주 하포트 카운티 95번 도로선상에서 불에 타고 있다는 차량을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한 결과 운전석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엘리코시티 거주 50대 한인 여성 이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운전하고 있는 도중 조수석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며 방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한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버스나 열차 내에서 폭발할 수 있다며 갤럭시 노트 7을 소지한 승객들은 전원을 끄고 탑승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갤럭시 노트 7의 잦은 폭발 사고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이 13일 발표한 전미 16,000여 명의 장학생 후보 명단을 한인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뉴욕 63명, 뉴저지 35명 등 모두 98명의 한인 학생이 포함됐습니다. 재단은 준결승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종합 심사를 거쳐 내셔널 메릿 대학 후원 장학생 4,000명, 기업 후원 장학생 1,000명, 내셔널 메릿 일반 장학생 2,500명 등 총 7,500명을 선발해 3,30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노르드 브로드웨이와 리빙스톤 스트릿에 있는 체이스 은행에 검은 야구 모자를 착용한 괴한이 침입해 창고 직원에게 강도라고 적힌 종이를 꺼내 보인 뒤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은행 강도 용의자가 얼마나 현금을 갈취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6피트 225에서 250파운드쯤의 백인 남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은행 강도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 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추석입니다. 고국은 벌써 추석 명절을 아침이네요. 추석 명절을 맞은 해외 동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국이 더욱 그리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면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희미해지기 마련이기도 하고 잊혀지게 마련인데
고향의 그리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고국의 친지 가족들과 소식을 주고받았을 텐데요. 이번 명절의 안부는 반가움보다는 걱정과 염려를 더 많이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더니 핵실험까지 저질러서 추석 명절을 준비하던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도 높은 지진마저 일어났으니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나 이국 땅에서 안부를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 모두가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만 또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지진 후유증으로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동포사의 경기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들이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는 한인사회 추석맞이 축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펼쳐지는 가을맞이 축제가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를 알리고 한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펼쳐지는 가을맞이 축제는 타민족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훌륭한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뉴저지 오펙에서 열리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립니다. 열린 음악회를 비롯해서 주부 가요 열창과 K-팝 경연대회는 물론이고 70, 80 인기 유명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가을밤에 멋진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볼거리는 물론이고 먹거리들도 풍성해서 고향의 향수도 달래고 우울한 추석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펼쳐지는 추석맞이 행사와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도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일수록 서로가 이끌어주고 위로하며 우리들만의 축제를 통해 마음을 나눈 것이야말로 뜨거운 동포애를 느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맘때만 되면 늘상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사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이런 명절 때 더욱 외롭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내 부모님이든 이웃 어른이시든 이분들에게도 돌아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